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짧게 본다면은 우리가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를 목표가로 잡을 수 있겠고, 자 그리고 14만원까지도 우리가 단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위로 40% 가까이 열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드디어 이제 관세 지금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이 이제 4월 이제 9일을 기점으로 부과가 되기 시작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우리가 조금은 예상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악재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스멀스멀 관세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미중 갈등 수혜주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만들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관세가 당연히 부과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단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결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제히 주가가 빠지면서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어느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될 텐데 그 지점으로 모이는 그 섹터, 그 기업이 어디냐. 결국은 최근에 관세로 인한 요 이슈가 결국은 수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업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정책 관련된 그 기업 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분야에 가장 좀 적합한 섹터가 어디냐? 저는 2차 전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도 있을 것이고 AI 쪽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제작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2차 전지를 공략하라. 쉽지 않겠지만요, 안 좋은 얘기만 나오고 있지만은요, 말 그대로 미친 척하고 사모세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중반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참여 링크까지,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차전지에 관련된 현재 상황부터 좀 보고 가야 될 텐데, 자, 2차전지가 굉장히 좋지 못한 결국 이유는 뭐냐. 결국은 K배터리가 점유율을 많이 잃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에 쉽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데 전기차 캐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2차전지를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러려면 결국 이제 이 관세 본질부터 좀 볼 필요가 있을 텐데 2차전지 이야기는 조금만 더 뒤에서 하고요. 일단 관세 상황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왼쪽에 보이는 게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자, 미국에서 나스닥이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10몇 년 만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관세 부과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하락 스타트를 끊어줬다가, 자, 그리고 관세 유예가 될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는 유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2%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자, 물론 마이너스 4까지 포함하면 한 4% 가까운 상승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백악관에서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자마자 다시 또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 시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 침체고 뭐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결국은 시장은 돈을 다시 투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돈을 투입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 선반영이 됐고 관세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돈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세 이꼴 시장의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시장의 조정, 말 그대로 조정은 뭐예요? 우리가 조정한다라고 하면은
방향을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다시 한번 올라간 주가를 내리고 시장에 풀린 돈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건전한 조정을 하는, 아니면 투자자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조정, 이게 지금 현재 관세의 핵심이다라고 좀 본질을 꿰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던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관세가 부과가 되고 나면 결국은 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될 텐데 두 가지를 봐라. 자, 관세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봐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향후 전망이 괜찮은, 속칭 말하는 사양 산업이 아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라. 요 두 가지가 바로 2차 전지에 좀 부합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 좀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한테 엄청난 양의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50% 가까운 관세인데요. 자, 그러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대두, 수수, 뭐 농작물 관련된 관세를 인상을 하겠다. 왜냐? 미국이 전 세계 최대 농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조류독감 요거 가지고 또 뭡니까? 미국이 축산, 농축산이죠. 그래서 축산 관련된 관세를 또 하겠다. 중국이 사람이 많잖아요. 자, 미국은 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축산물을, 미국산 농축산물을 중국 쪽에 많이 팔았는데 관세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펜타닐 협조 중단하겠다. 한마디로 멕시코, 야 너네도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쭉쭉쭉 가면서 가장 중요한 6번입니다.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이익 관련 조사. 한마디로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바로 테슬라도 있을 것이고요. 엔비디아도 있을 것이고요. 내지는 뭐 알파벳, 구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조사를 하겠다. 이 조사가 중요합니다. 자, 이게 말 그대로 미국의 심기를 건드는 거죠. 미국이 기술 유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 관련된 보복이 이제 미국 쪽에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9일부터 이제 각 국마다 이제 보편 관세,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너네는 미쳤니? 50%까지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0% 추가까지 가면은 이거는 뭐 사실상 무역을 단절하는 것과 사실 다르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거든요. 자, 한마디로 실제로 이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이 미국 쪽에 납품하던 걸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2등인 산업이 어디 있을까? 바로 2차 전지다.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지금 요거는 어쨌든 추가로 좀 얘기를 한 제재 내역이고요. 그 전부터 사실 강력하게 좀 주장을 했었던 바로 광물 관련해서 이제 제재를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특히나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 어디죠? 테슬라를 계속해서 저격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중국 쪽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특히나 테슬라향 이제 원료라든지 내지는 판매처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특히나 리튬 추출, 음극재 가공 기출 수출 통제를 하겠다. 말 그대로 CATL을 저격을 한 거죠. 자, CATL의 기술을 너네한테 주지 않겠답니다. 자, 중국 그리고 전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의 수출을 통제를 하겠다. 리튬 기업을 통제를 하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등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SK온, 삼성 SDI까지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2차 전지 수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LG엔솔을 필두로 삼성 SDI와 SK온도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서 좋은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차 전지 산업을 살린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한국판 IRA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냈었던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찌 됐던 간에 제가 특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들을 양자 대결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나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선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소한 6월 3일까지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2차 전지가 한번 떠오르기도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분야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가장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요 보조금 개편안이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국내에 전기차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 대비해서 25,000대에서 35,000대로 거의 3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보조금이 더 늘어났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도 엮일 가능성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자, 테슬라 메가팩토리에서 대량 생산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전기차보다는 배터리의 수요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2차 전지는 전기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니까요. 배터리를 의미를 합니다. 2차 재활용할 수 있는 전지, 건전지 말고요. 2차 전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어디에 들어가느냐? 로봇을 위한 그리고 신차를 위한 결국은 이제는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그 분야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늘어나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하나둘씩 그리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출시를 할 예정이죠. 자, 자율주행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힘든 토요타도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4월로 예상이 좀 잡혀져 있기는 한데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간에 자, 2027년까지 전기차 생산 대수를 7배 늘리겠다. 자, 그리고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토요타가 배터리를 만들지는 않으니까 뭐 파나소닉 얘네들이 필요한데 미국의 공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어디 걸 쓰겠느냐. 당분간은 우리나라 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에 공장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 한마디로 관세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이 관세에 간접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쉐보레도 이제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은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장을 우리나라 2차 전지 K배터리가 잡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겸사겸사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중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광산, 니켈 광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2위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쪽에 리튬 호수, 뭐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광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광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중국의 광물 수출을 통제를 해서 그래요. 유통 주식이 많이 묶여져 있으면은 우리 말 그대로 품절주라 그러잖아요. 광물이 지금 품절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또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광물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수혜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봇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그 외적으로도 전기 싱싱이 뭐 이런 데도 들어갈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광물 가격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연간 광업 보고서에서 미국 컨설팅 업체가 발표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기업의 밸류에이션 값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관세가 붙어도 광물이 비싸고 수요가 있으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중국이 빠져준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산업군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사실 중국이 빠진다 그래서 뭐 글쎄요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엔비디아 같은 이제 GPU 만드는 기업이 뭐 줄어들어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HBM 수요가 줄어들고 요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가장 밀접한 쪽이 바로 2차전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대박주로서 2차전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2차전지라는 부분, 말 그대로 2차전지라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들이 최근에 공매도와 더불어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과대낙폭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한몫을 좀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2차전지였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과대낙폭도 V자 반등으로서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4월 말 제가 관세 시장 반등 타이밍에 관련한 영상도 촬영해 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서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2차전지, 그리고 하반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도 꼭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요거 참여 방법 말씀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 공부방 1번 방은 이제 정원수도 다 찾고요. 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제가 퇴사를 했다 말씀을 드렸죠. 저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좀 두 번째 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000분 넘게 계셨던 방 말고요, 이제 새롭게 개설한 방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지 한 번 말씀드렸나 두 번 말씀드렸나 했는데도 벌써 300분 넘는 분이 좀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언제 또 정원이 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빠르게 좀 들어오시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좀 드리자면, 네가 뭔데 이런 방을 운영을 하느냐, 저는 여러분들 투자 자산 운용사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요,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된 이런 의견들이요, 그냥 주먹구구식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도 불분명한 곳에 가서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지금 정보의 바닷속에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많이 혼동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검증되어 있는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라고 인정한 방송에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아가셔야 올바른 투자와 좀 더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010-4493-1316번 아래 연락처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발송해 주시면 지금 시청하시는 누구든 제가 언제 나중에 유료방으로 바꿀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문자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시점 가서도 제가 무료로 항상 입장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문자 메시지는 쌓아놓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발송을 해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3-1316번으로 여러분들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주식 공부방 참여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공부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새로 말씀드리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장마감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좀 어떤 시장이 좀 예상이 되는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차익 실현 의견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주성 엔지니어링도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5만 가지 종목들 정보를 던져놓고 그냥 오르는 거 딱 하나 가지고 이거 올랐죠? 나 잘하죠? 이런 방은
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10-4493-1316번으로 구독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방송이 별로여서 안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방송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정말 잘못된 최근에 뭐 임창정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정말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잘못 떠드는 정보가 정말 일파만파 퍼져서 위험성이 좀 확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가한테, 약은 약사에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전문가한테 운영하는 요 방을 들어오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대박주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여러분들 10만원대 이상 때부터 사실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시기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여러 번을 강조를 드렸었던 이 공매도가 들어오는 가장 첫 번째 요건이 결국은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이렇게 신용 매물이 많은 기업들의 반대 매매를 위해서 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신용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과도하게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 그렇다는 건 결국은 다시 한번 시장 반등과 함께 공매도 상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하락분을 빠르게 좀 채워줄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당연하게도 이게 공매도의 안 좋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이 신용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시 한번 좀 조심을 하셔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매도 재개 위에 오히려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 배경, 배경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시장을 한번 누르는 효과가 나온다. 그게 바로 뭐다? 반대 매매를 유도를 하는 것. 그래서 이 반대 매매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을 채워주는 구간, 그렇다면 매수 구간 이 구간이 될 거고, 지금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관세 관련된 부분 좀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보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FP 배터리. 자, 중국산 LFP 배터리가 미국 전역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중국산 LFP 배터리는 이제 관세 부과가 되게 되면 사실상 어렵죠. 관세 50% 때리는데 어떻게 팝니까?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자, 그래서 LFP 배터리의 반사 수혜를 받아가기 위해서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LFP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압축 밀도 내지는 중국보다 성능이 좋은 이 LFP를 개발하고 있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리고 LNF 정도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렇게 좀 준비 중에 있다 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트럭이라던가 아니면 UAM,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아니면 선박, 요런 쪽에도 2차 전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결국은 고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성능도 좋고 출력도 좋은 전고체 배터리냐, 아니면 출력은 좋은데 조금 위험한 이제 NCM 3원계 배터리를 활용을 할 것이냐. 일단은 출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3원계 배터리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니켈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니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가공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니켈 관련해서도 니켈 가격이 바닥찍고 언제부터 2025년 2분기서부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LFP, 니켈이든 중국의 빈자리를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이 인수하면서 요 부분까지도 지금 에코프로가 수혜로 좀 받아갈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요건 또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공매도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는 이 반대 매매를 위한 관세와 더불어서 나오고 있는 이 공매도의 하락분에서 결국은 최근에 반등세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공급방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한테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라고 말씀드린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서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무너질 때 그 다음날 일제히 2차전지가 상승을 만들었었던 날이 있거든요. 바로 이 반대 매매를 막기 위한 숏 스퀴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단기 바닥이 5만원을 절대 깨지 않았다. 이때부터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것처럼 에코프로비엠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려는 그런 라인이 잡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물량을 잡아가면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위치를 해 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에코프로비엠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이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이 반등을 만들어줬던 자리가 있어요. 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반등이 좀 일찍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반대 매매가 터질 자리에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제 87,000원 요 라인까지 우리가 열어놓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특히나 다시 한번 어쨌든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 찍고 공매도를 방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짧게 본다면은 우리가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를 목표가로 잡을 수 있겠고, 자, 그리고 14만원까지도 우리가 단기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 대비해서 위로 40% 가까이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쭉 놓고 보게 되면 20만원까지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만원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상방으로 100%가 열려져 있습니다. 물론 고점에 이 60만원대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20만원을 가도 마이너스 60%예요. 정말 이제 쉽지가 않은 현재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95,000원이 우리가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잡고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만원 그리고 좀 더 봐서 14만원까지만 잡아도 상방으로 한 20-30% 열려져 있는 상황. 자, 하방으로는 얼마다? 87,000원인데 요 구간 어쨌든 94,000원이라고 한다면은 아래로 한 7% 정도 열려져 있습니다. 아래로 7%, 위로 20-30%, 100%.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현재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상승의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좀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공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연기금 계속해서 공매도, 그리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공매도, 기관들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공매도의 대차 잔고 요게 줄어드는 시점, 그때가 주가 상승에 결국 초입 구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뭐 특정 지어서 외국인만 한다, 기관만 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는 체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공매도가 줄어들려면 외국인 기관들이 현물 매수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그 시점, 공매도가 상환이 되는 그 시점이 에코프로비엠의 상승 초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관심 종목 꼭 넣어 놓으시고 체크 잘 하셔서 대응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만 짧게 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에요. 2025년 중장기로 보라고 지속적으로 12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요점 제발 한 번에 남지 마시고 천천히 급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올 하반기 일러봐야 2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셔서 에코프로비엠 대응하시는데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에코프로비엠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냥 체크만 하실 거라면은 괜찮겠습니다만 요거를
매매에 적용을 해본다 라고 하신다면 공부방 반드시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자, 왜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에코프로뱅을 보실 분들은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고요. 매매에 적용시켜 주실 분들은 반드시 공부방에 들어오셔라. 자, 참여 링크 문자 발송도 문자 발송이지만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에코프로비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안 들어오시면 안 된다. 반드시 들어오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댓글에 들어오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영상 내려보시면 댓글에 이렇게 링크 있거든요. 요 클릭하시면 바로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링크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셔서 공부방 바로 다이렉트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좀 지루한 시장이라서 사실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끝이 거의 다 보이고 있는데 정말 신기루처럼 좀 가까워지지가 않네요. 어쨌든 이런 시기가 가장 많이 좀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사막에서 여러분들 탈수로 가장 많이 죽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환각을 보는 신기루를 보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이 결국은 상승장의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힘들고 탈수가 느껴지겠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대응하시는 그 준비를 박프로와 함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공부방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